전에 여기에 동아일보인가? 그런 신문사가 있던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풍수지리가 진짜 좋대요. 믿진 않습니다.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라 가지고. 8년 차면 그래도 꽤 되지 않나요, 이제? 강동 송파 급여 183만 5,770원. 더 눈물 나는 건 잔액은 185만 원. 교과서에 나온 막 그 애 사진 하나 있잖아요. 그 애들이 막 이렇게 웃고 하는 거, 그거 다 고민 엄청 해요. 남자 여자의 비율을 맞춰야 된다. 그럼 이런 거 책을 쓰면 인세라고 하잖아요. 주 천재교과서 7월 26일 1년치가 들어온 건데 1,093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처음 밝히는 아내차입니다. 포르쉐요? 네, 포르쉐 이번에 사줬어요. 이런 건 얼마예요? 한 2억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가시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배웠는데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서울 송파구에 사는 정승효, 그리고 닉네임은 머니테이커라고 합니다. 안녕. 저희 아들이고요. 유튜브가 좀 익숙지 않아가지고 아마 낯을 좀 가릴 거예요.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저는 현재 3가지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광고 대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광고 대행을 원하는 분들에게 광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런 광고 대행을 접목해서 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한강인가요, 여기? 한강과 비슷한 성내천이라는 곳이고요. 송파구 주민에게는 한강과 같은 곳입니다. 지금 겨울이라서 좀 물이 없긴 한데 실제로 오리도 있고 학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아무튼 큰 새도 있고 해가지고 아이들이랑 산책하기 되게 좋아요. 이게 여기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여기를 근데 그럼 집을 산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여기가 송파구에 살기도 좋고 한데 전에 여기에 동아일보인가? 그런 신문사가 있던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풍수지리가 진짜 좋대요. 그런 얘기를 부동산 아저씨한테 들었는데 믿진 않습니다.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라 가지고. 안녕하세요. 출근 안 하셨나 보네요? 지금 방학이에요. 저희 와이프가 교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두가 일할 때 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광고 대행하면 뭔가 멋있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요. 아마 지금 보시는 분도 그럴 것 같은데 실제 현실은 이 벤큐 모니터 2개. 이게 지금 대표님 그 집에서 일할 때 네, 맞아요. 컴퓨터를 왜 안 바꾸시는 거예요? 제가 돈은 벌지만 좀 쓰는 거에 대해서 약간 못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복장을 보시면 또 알겠지만 맨날 똑같은 이 복장이거든요. 소비를 안 하던 버릇이 있다 보니까 그냥 버는 건 늘어나도 소비를 못하는 것 같아요. 실례가 안 된다. 얼마 정도 버는 것 같아요? 세계 법인 해서 한 1억 넘게 버는 것 같아요. 연 1억이 아니라? 월 1억이죠. 분명히 이제 그런 말 댓글에 있을 거예요. 막, 야 1억 그거 해봤자 뭐 매출이지 않느냐. 네가 버는 거 얼마냐. 맞아. 실제로 그런 매출 뻥튀기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도 법인 만약에 소득을 내가 가져온다 했을 때 세금 다 떼도 한 4, 5천 원 될 거예요. 근데 1억 매출이 나려면 쉽지는 않을 텐데 진짜 그게 가능하나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좀 의자 그냥 사야 될 것 같아요. 떼낀 거 봐봐.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너무 때가 끼워가지고. 네, 이거는 그 멋진 의자고요. 이거 다이소에서 산 그 방석 2개 깔고 있습니다. 한 개 까니까 너무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요즘에. 억지로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죠? 코스프레 아닙니다. 지금 코스프레 아니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광고 대행 한다고 했으니까 광고 대행 실체도 없는 거 뭐 하냐 할 수 있잖아요. 핀마케팅이라는 이제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육들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무료 교육, 유료 교육 다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르마인베어라고 해서 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 매출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다 말하고 있거든요. 9999 찍는 게 뭐냐면 3달 동안에 팔린 개수예요. 스토어 하시는 분들이 목표가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이 9999 찍는 거예요. 여기 뭐 석고방지 했어. 다른 데들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구매가 999 이게 이제 사람을 더 사게 하고 싶어 하니까. 두 번째 뭐냐면은 프리미엄이라고 있어요. 요거 달고 싶어 하는 거. 저희가 이번 달에 달거든요 이제.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이 화면이 조작이다 그럴 수 있죠. 요즘 워낙 이거 가지고 뻥튀기 하거나 거짓말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 보시면 찐 라이브입니다. 나도 얼마인지 몰라요 지금. 1일부터 27 2억 3천. 저번에 저희 처음에 찍었을 때는 이 사업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이게 올해 시작한 거 같은데 언제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3월에서 4월에 본격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러셀님 채널 그때 나갔을 땐 이제 시작하는 단계여서 괜히 얘기했다가 또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얘기한다 할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럼 올 한 해 얼마 정도 벌었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 이제 1년 이거 보여지나 1년이? 6개월까지만 되네. 6개월을 보여드릴까요? 네. 9억 4천 정도 되네요 지금.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그러니까 1년 하면 한 10억 넘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근데 첫 해에 이렇게 대박이 나는 거잖아요. 사실 동업을 하는 거예요. 동업하시는 분의 영향도 되게 크고 마케팅을 좀 그래도 할 줄 아니까 제품 자체의 퀄리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합쳐진 것 같아요. 원래 그럼 이렇게 사업을 오랫동안 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전 37살에 교사하다가 이제 그만뒀고요. 아내가 초등교사잖아요. 아내분은 지금 몇 년 차세요? 몇 년 차지 지금? 교육 경력은 8년. 8년 차면 그래도 꽤 되지 않나요, 이제? 강동 송파 급여 183만 5,770원. 더 눈물 나는 건 잔액은 185만 원. 우리 생활비 없어? 이게 다는 아니에요. 사실 월급은 한 280, 90만 원 정도 들어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대출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원리금 빼고 대출 이자 빼고 하다 보니까 매달 들어오는 건 한 140에서 180 진짜 많이 들어온 거예요. 180 정도. 이게 진짜 실화인 거죠? 네, 실제입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그래도 월급이 적긴 해도 좀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왜 퇴사하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저는 안정이라는 게 좀 달랐어요. 이 월급이 매달 들어오니까 안정적이라 할 수도 있는데 전 이걸 보는 순간 이게 왜 안정인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37때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 교사를 계속하면은 몇
년을 할 수 있지 했을 때 저는 딱 20년 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러면 20년 동안에 매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넉넉하게 생각했을 때 1년에 5,500원 벌 수 있겠다. 그냥 단순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11억이 나오더라. 근데 이 11억은 100원도 안 쓴 거잖아요, 지금. 제가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가 크고 대학생이 되고 내가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이랬을 때 내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가 했을 때 이 돈이 안정적이진 않았어요. 교사가 진짜 안정의 끝판왕이래요. 근데 이 사업은 안정의 최악이야. 근데 사업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그럼 뭐가 더 안정적이지 했을 때 제 인생에도 안정적인 건 이 사업이었던 거예요.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바로 그 해에 퇴사했어요. 바로 사업을 시작했던 건가요? 왜냐면 이게 사업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무섭죠. 제 성향이 되게 안정형이라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교사라면서도 그냥 설렁설렁 하면서 어떻게든 나라의 녹을 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교사로서 5만원, 10만원 더 벌 수 있는 거 더 벌려고 했거든요. 제가 쓴 논문. 아,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네, 맞아요. 왜냐면 이게 제가 교사라면서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지 했을 때 대학원을 가면 문제집을 쓰거나 교과서 쓸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일단 대학원을 가자고 갔어요. 학업적 성취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선은 교과서를 쓰고 돈을 좀 더 벌기 위함이 컸다는 거네요. 저는 안정을 추구했으니까. 아, 이게 직접 쓰신 여기 보면 제 이름이 쥐꼬리만하게 여기 들어가 있고 정승엽 디딤돌 디딤돌 있네요. 그럼 이런 거 책을 쓰면 인세라고 하잖아요. 인세라는 게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딱 문제당 돈을 줘요. 한 문제당 5,000원 이렇게. 그럼 이렇게 문제 있으면 한 달에 총 얼마 벌었어요? 이거 문제집 한 권 쓰고 한 200만 원인가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집과 다르게 교과서는 인세를 줍니다. 인세는 이제 연마다 정산해서 주는 거거든요. 1년 넘게 열 몇 명의 그 전문가들이 계속 수정하고 반복하고 수정하고 반복하고 이걸 1년 동안 했어요. 교과서에 나온 막 그 애 사진 하나 있잖아요. 그 애들이 막 이렇게 웃고 하는 거 그거 다 고민 엄청 해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남자 여자의 비율을 맞춰야 된다. 아, 그 교과서 안에 남자의 몇 명, 여자의 몇 명이 그 페이지 안에 남자 여자의 비율을 맞춰야 된다. 이 여자의 치마가 너무 짧다. 여기 있는 이 피자가 뭐 이렇게 피자처럼 생기지 않았다. 이런 거가 검수를 하니까 약간 현타 받거든요.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쓰는 사람들은 그만큼 많은 아이들이 보는 거니까 성평등도 중요하고 이런 걸 다 따집니다. 그러니까 퇴사했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은 얻어맞죠. 실제로 교과서 쓰는 게 그만큼 꼼꼼한 작업인 걸 사실 몰라요. 이거는 제 통장입니다. 주 천재교과서 7월 26일 1년치가 들어온 건데 1,093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1,093만이요? 예, 아까 아내분의 통장 잔고는 좀 사뭇 다르네요. 자릿수는 다르지만 마음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대충 한 100만 원 정도? 수익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인세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거 보고 이제 교과 쓰는 거 완전 꿀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책이 돈이 안 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쓴 노력 대비. 죄송합니다. 그 긴급 상황. 이거 2개 보고 있어. 아, 육아가 쉽지가 않네요. 육아가 사업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 하잖아요. 너 집에서 아이 볼래 사업하려면 사업한다고 해야 돼. 한 거 보여드렸고 다 끝난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이건 뭐예요? 제가 교사 다닐 때 그래도 내가 나중에 승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것들을 다 모은 포트폴리오. 서울교대 나왔다, 교원 자격증 받았다, 이런 걸 다 모아놨어요. 이게 영재교육원에서 이제 지도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영재교사 했습니다. 요거는 좀 특이할 수 있겠다. 이거는 뭐냐면 팀스라고 있어요. 세계 수학, 과학, 경시대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애들이 동일한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그 애들을 쭈루룩 해서 서열처럼 만들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항상 1, 2등 해요. 진짜요? 네, 우리나라 애들 수학 진짜 잘해요. 그 평가를 대표님이 했다는 거예요? 이때 채점위원 갔어요. 놀랍게도 거의 초임돼요. 2015년이면. 또 여기 가면 좀 새로운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전 세계 애들의 그런 문항을 채점하는 곳이니까 교수님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때까지만 해도 퇴사하겠다는 생각이 1도 없었으니까 진짜 내가 우리나라 교육을 제대로 한번 해볼 건데 거기 가면 수준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갔어요. 가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이 팀을 이뤄가지고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채점하면서 느꼈어요. 우리나라 애들 1등 하겠다. 그럼 다 맞아, 문제를.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문제를 다 풀면요, 애들한테 그때 설문지 하나씩 줘요. 그거는 그 문제랑 관계없이 너가 수학을 얼마나 좋아하니? 수학 푸는 게 재밌니? 이런 이제 정의적인 영역을 평가하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꼴찌가 난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애들이 수학은 잘하는데 수학을 싫어해요. 되게 현실이 모순되죠.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 애들이 지금 수학을 잘하는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쟁력이 없을 수 있겠구나. 왜냐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계속 잘할 수 있는데 싫어하는 것은 계속 잘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엔 얘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수학을 싫어할 수 있겠구나. 그런 걸 진짜 느꼈어요. 다른 나라 애들은 어떤지 알아요? 다른 애들 수학은 진짜 겁나게 못해. 근데 수학 재밌대.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모아놨었고. 왜 이렇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안정적으로 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지? 그래, 교사하면서 내가 돈을 좀 더 벌면 안정적이 되겠구나. 월급이 작으니까. 월급이 작으니까 이런 걸 함으로써 진급에 대한 불확실 정도 사라지고 부업 개념으로 돈이 좀 더 생기니까 그리고 내가 결국 이렇게 해서 뭔가 선생님으로서 정말 나중에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 닥친 대로 다 한 거예요. 근데 막상 번 돈을 계산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대표님 이렇게 해서 한계를 느끼신 거잖아요. 근데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게 솔직히 쉽지가 않거든요. 대부분 다 여기서 한계를 수긍하고 그냥 그 현실에 맞춰서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대표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가장 돈이 안 드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돈이 많지 않잖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책을 되게 많이 봤어요. 책을 보니까 깨달았던 건 뭐냐면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책 봐도 뭐 하나 도움 안 된다. 솔직히 하는 말이 다 똑같다. 저도 느꼈어요. 똑같아요. 하는 말이. 해라. 네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근데 그게 사실은 정답이더라고요.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대단한 사람들이 다 똑같이 똑같은 말을 하면 그거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책을 쓴 저자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야 너도 승현아 너도 책을 써.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광고 대행을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고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제 주변에도 이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마케팅 책을 추천해달라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참에 내가 쓰고 내가 내 책을 추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쓴 게 저희 닉네임을 딴 이 머니테이커입니다. 지금 책 홍보하시는 건가요? 네, 이참에 홍보 좀 한번 해보려고요. 우리 대표님 쓰신 책이네요. 진짜 과연 이걸 읽는다고 인생이 바뀔까요? 사람마다 다를 거라 생각해요. 어차피 제가 뭐 공정하게 말해야 되니까. 하지만 적어도 머니테이커나 사람이 궁금하다. 그리고 저 사람이 한 방법을 알고 싶다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딱일 것 같아요. 로이야 이제 가야지. 이제 유치원 가는 건가요? 죄송해요. 지금 촬영 중이지만 유치원은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삶의 현실입니다. 아이 하나 키우려면 진짜 온 가족이 다 들어야 돼요. 근데 대표님은 출근 안 하세요? 저는 보통 아이를 등원시키고 나서 가요. 사무실이 강남으로 옮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오전에 가면 엄청 막혀요. 1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보통 아이 등원시키고 9시 반 이때 출발합니다. 약간 늦게. 요즘에 뭐 4시간만 일한다 뭐 이런 책이 있잖아요. 저도 봤는데 이게 뭔가 현실이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같이 처음 사업하는 사람들은 4시간만 잔당 가능합니다. 자자자자자자자자자 돈을 많이 벌었지만 몇 개월 전이랑 크게 인생이 뭐 바뀌거나 그런 게 없네요. 없는데 하나 바뀐 거 있어. 하나 뭐냐면 차가 바뀌었어요. 제 차는 아니고 아내 차. 짜잔. 처음 밝히는 아내 차입니다. 포르쉐요? 네, 포르쉐 이번에 사줬어요. 포르쉐를 사줬다고요? 네. 초등학교 교사님이신데 포르쉐를 사줬다고요? 오, 이게 포르쉐 차키인가요? 멋있죠? 오, 이런 건 얼마예요? 한 2억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이거 보고 또 지금까지 소비 나불나불 했던 거 다 뻥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그거 살 때요 선생님들을 보면요 좋은 차가 없어요. 그중에 가끔씩 좋은 차가 있어요. 그건 누구 거냐면 이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근데 그분들의 좋은 차가 뭔가 보면은 보통 BMW, 최고는 벤츠 이런 차가 있었어요. 로망이 뭐냐면 그때 BMW, 벤츠보다 더 좋은 차가 뭘까 했을 때 포르쉐가 더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나중에 진짜 돈 많이 벌면 학교에 포르쉐 타고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진짜 멋있겠다. 왜냐하면 누구도 학교 교사 선생님들 중에 포르쉐 타는 사람은 8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제가 돈을 벌고 좀 안정적으로 되니까 아내가 그렇게 타고 다니면 멋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아내 거로 해줬습니다. 실제로 아내분 타고 가보셨나요? 학교에? 근데 한 번도 안 가더라고요. 이거 왜 안 타? 그랬거든요. 왜 안 타? 사줬는데 왜 안 타? 하니까 못 하겠대요. 부담스럽고 본인도 또 긁을까봐 그런 것도 있고. 두렵고 왜냐면 이런 거 막 긁으면 엄청 비싼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런 게 있고 해서 보물처럼 그냥 이렇게 모셔놔 놓고 가끔 마트 가거나 할 때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시죠. 근데 대표님 포르쉐 타고 가는 거 아닌가요? 유튜브가 줬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실제로 저 차는 제가 안 타요 아예. 왜냐면 제가 와이프 선물이라고 하고 제가 타고 다니면 너무 나쁜 사람이잖아. 그래서 의도적으로 안 타려고 하고 있고요. 유튜브 보면 저기 비싼 차 시동 걸고 막 멋지게 찍잖아요.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 거고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제 차 여기 있네요. 뭐야? 아반떼는 벤츠인데? 아반떼는 팔았고요. 이 벤츠라고 하면 막 1억 넘고 비싼 거라 생각하실 텐데 저도 그랬거든요. 벤츠가 뭔지도 몰랐으니까. 근데 막상 사니까 그렇게 안 비쌌던 게 3,200만 원 주고 샀어요. 왜 이렇게 싸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보다 왜 이렇게 싸지? 했는데 때마침 근데 이번에 뭐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좀 매물이 나온 것 같아요. 저번에 아반떼 타시다가 벤츠 타시니까 좀 느낌이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으시네요. 완전 똑같아요. 솔직히 벤츠도 이유가 딱 명확했어요. 실제로 벤츠를 타기 전에 아반떼 탔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약이 막 캔슬되고 이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클라이언트한테 찾아갔는데 아반떼 보고 나서 계약을 안 하더라고요. 진짜로요? 물론 아반떼 때문에 안 한 건 모르겠는데 제 느낌은 그랬어요. 주변에 사업하는 애들한테 이제 막 물어보고 하니까 그래도 기본은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벤츠를 사게 됐어요. 가자. 인사. 안녕. 애가 긴장을 많이 했네요. 낯을 가려요. 지금 출근길이잖아요. 예전에 제가 알기로 출근하는데 한 5분? 되게 가까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사무실을 강남으로 옮기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요인은요 직원들에게 가장 좋을 것 같았었어요. 전에 있던 데가 경찰병원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쪽에 있는 분은 오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북쪽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강남이 그래도 우리나라의 가운데 아래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교통이 좋으니까 오시기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지금 직원분들은 총 몇 명인 거예요? 강남 사무실 있는 분은 벽까지에서 10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에도 사무실이 있고요. 인천에요? 인천은 왜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사업자가 제가 여러 개다 보니까 인천에서도 사업을 할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작게 공유 오피스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강남으로 오면 인건비나 고정비가 많이 드는데 부담되지 않으세요? 부담이 되죠. 솔직히 말해서 저희 임대료가 지금 370에 관리비 60에 아마 430에 요즘 겨울이라 전기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의 500돈 가까이 드는 거예요. 때로는 어깨가 무거울 때가 있어요. 러셀님 전에 영상에 ICT 타워라고 해서 무료로 해주는 곳 거기를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종료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강남 사무실도 있지만
송파에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이제 제가 그만하겠다고 했어요. 배수해진을 친 거예요. 왜냐면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잖아요. 거기 무료지, 엄청 넓지, 그리고 나름 쾌적하지. 이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전화해서 얘기했어요. 저 그냥 연장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놀라시더라고요. 참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임진왜란 하는 당시에 이 신립장군께서 배수진을 치다가 그만 돌아가셨잖아요. 자신 있으세요? 해봐야죠. 그러니까 그 생각해. 혼자면은 물론 알겠는데 제 뒤에 그래도 1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남 있고 강남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 더 잘 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솔직히. 옛날엔 나랑 내 가족만 봤다면은 이제는 나와 내 가족과 거기 더불어서 직원분들까지 같이 봐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은 망하는 것보다 사업을 축소해서 1인 사업으로 돌아가는 게 더 싫을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안정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입장에서는. 왜요? 그러니까 1인 사업으로 돌아가면 당연히 고정비가 줄어들겠죠.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사업을 지금 밸류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이제 막 커가는 단계잖아요. 좋은 인재가 더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인재분들이 저랑 함께 사업을 해줘야 돼요. 그게 저한테는 더 안정이라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근데 그런 좋은 인재들은 조직에서 나가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선생님들 되게 좋은 인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결국 교사에서 나오게 된 이유는 본인들을 알아봐주는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어요. 저는 동기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줘요. 근데 선생님들 월급이 제가 봤을 땐 객관적으로 크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실 돈보다 더 큰 게 있는데 그거는 본인을 성장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선생님이 하면서 내가 더욱더 나만의 밸류가 더 성장돼야 된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실제로 영재도 하고 막 교과서 쓰고 문제집 쓰고 했는데도 저는 똑같은 무슨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 담임이에요. 그럼 저희 직원분들한테는 제가 뭘 줄 수 있을까 했을 때 아직은 소위 말하는 그 땡소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주는 거예요. 마케팅도 알려주고 내가 사업하면서 어떤 식으로 커가는 거를 보여주고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가면서 구축하는 걸 보여주고 이러면서 결국 직원들이 배울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제가 줄 수 있는 그래도 강력한 무기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게 해다 나가면 결국 경쟁자잖아요. 직원분들 다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그렇게 내가 줄 수 있는 동력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나가는 게 그분한테도 맞는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한테 이제 배울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나가서 해야지 자기 거. 만약에 제가 교사 다닐 때 저한테 그런 임원 같은 어떤 교육청에서 어떤 걸 내려준다고 했으면 저는 아마 그만 안 뒀을 거예요. 나한테는 그게 동기부여가 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진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야 너 진짜 우리 교육청 와서 한번 공무원처럼 해볼래? 네가 뭐 7급, 6급, 5급, 4급까지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뚫어줄게 하면 저 안 그만뒀을 거예요. 약간 그 돈이 크진 않더라도 그쵸. 뭔가 내가 조직을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하고 내 성장이 보이니까 그거를 저는 회사 사람들한테 그걸 주고 싶어요. 러셀님이 아까 저한테 뭐 부자처럼 보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5천만 원 정도 보면 부자 아니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자처럼 보이는 것보다는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애초에 부자처럼 산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잘못된 개념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요즘 그러니까 SNS 보면은 좋은 차, 좋은 집, 명품 시계 이런 게 부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부자처럼 보이는 거지 부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부자처럼 보이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부자가 못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충분히 이 소득이면 안정적이고 충분히 좋은 차도 사고 외제차도 사고 명품 시계도 사고 비싼 음식도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러면 현금 흐름은 발생할 수 있지만 자산이 모이지 않잖아요. 자랑하는 게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나 했을 때 도움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돈을 버는데 도움이 안 돼요. 저는 이 차 타는데 누군가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새끼 지금 초심 잃었다.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차를 몰게 된 것도 결국 이게 사업에 도움이 되니까 산 거란 말이에요. 아반떼를 탔을 때 그 잃는 그런 클라이언트 분들, 그 잃는 기회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을 방어하기 위해 산 거지 이게 저에게 사치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의 가치관 기준에서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사무실 다 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선릉과 선정릉 사이의 대로고요. 여기가 저희 사무실입니다. 저기 청광건설이라고 있어요. 아 이거요? 네, 보이죠? 저기 2층이 저희 사무실인데 오 되게 대로변에 잡으셨네요. 완전 대로변이죠. 광고 대행사고 직원들이 봤을 때도 오기 편한 대로 잡다 보니까 대로변에 있는 데를 찾게 됐어요. 되게 오랫동안 찾았어요. 너무 애매하게 할 거면 그냥 송파 ICT 솔직히 좋았잖아요. 건물도 되게 크고 거기 있는 게 나니까 대로변에 있는 데 찾아보자 해서 찾은 곳입니다. 여기 보면 핀마케팅이라고 해서 유리창에 대놓고 썼습니다. 보면 웃길 거예요. 왜냐면 너무 볼품없이 붙여놨거든. 네 글자 그냥 붙여놨습니다. 아 되게 엄청 많이 막혔네요. 간의 수공업처럼 그냥 붙여놨어요. 시트지 사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러셀님도 오셨어요. 아, 지금 여기가 지금 대표실인가요? 네네.
좀 많이 조촐하네요. 아닙니다. 있을 건 다 있고요. 이제 사원증. 보통 오면 저도 겁니다, 이거. 이런 거 왜 하셨어요? 가볍지만 무게감이 장난 아니거든요. 마음의 무게감이 있어야지 저도 약간 내가 여기 진짜 대표구나,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이 들고, 사원분들도 그래서 전부 다 착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1인 사업을 시작을 해서 사무실까지 왔잖아요. 요즘 1인 사업이 또 대세기도 하고 무자본 창업이라. 그쵸. 그래서 이런 1인 사업을 꿈꾸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직장인분들도 있고 사업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직장을 퇴사하는 사람으로서 한마디 해주고자 하면은, 직장인과 사업자의 구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 분도 부업 사업을 해서 퇴사를 할 수 있고, 사업을 하는 분들도 때로는 직장에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진짜로 뭘 원하는지 마음속으로 깊이 한번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그게 있다면은 그 방향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퇴사였고 사업이었는데,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내 마음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영상이 주는 큰 보람이 전 느낄 것 같습니다.